투심 다시 잡은 바이오입니다. 하반기에는 대세를 노려볼 수 있는 걸까요? 바이오 섹터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자, 바이오 섹터 요즘에 정말 비만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 관련주로서 투자자분들 눈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이오 섹터 하반기에 정말 주도 섹터 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하장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오 자체의 주력 산업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이오 안에서 핫하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전체로 보지 말고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핫한 부분을 더 딥하게 봐야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거 뭐 바이오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있죠. 이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하나 바이오 가면 다 같이 바이오들이 올라갔고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아니다. 아니요, 그 시기가 오기는 올 텐데 아직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건 금리 인하가 되고 네.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더 열리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각각의 그런 이슈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 주목해보자. 예를 들어보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만. 뭐 비만도 될 수 있고요. 싹센다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 핫하죠. 네. 뭐 특허 관련된 이슈 있고 그다음에 이제 CDMO 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탈모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각의 요인들, 뭐 ADC 제형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각각 지금 모여 있다 보니까, 이건 바이오가 진짜 엄청 강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생각할 마시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각의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각각의 분야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난이도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뭐 폐암도 그렇고 뭐 비만도 그렇고 각각의 종목군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걸 또 채널링할 수 있는 미국 종목군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일단 바이오가 하나하나마다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알테오젠만 하더라도 8개, 6개 뭐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각각의 이슈와 모멘텀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뭐 로열티로 이어지는지 뭐 혹은 기술 수출을 하는지 뭐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결과치가 나오는지 네. 그것만 공부해도 힘든데 바이오를 지금 전부 다 막 하시려고 하신단 그러면 말이에요. 석사 논문 써야 됩니다. 석사보다 박사까지 가야 됩니다. 박사까지도 가야 된다. 네. 제가 또 석사 논문 써봤기 때문에 박사급으로는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네. 그 정도로 공부할 양이 많다. 그렇게 그래서 비유해 주시네요.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종목군을 압축하셔가지고 좀 그 종목군들로만 굉장히 괴롭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각각의 요소가 지금 너무 매력적이에요. 뭐 폐암이라든지 뭐 비만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네. 대부분 다 막 8월, 9월, 10월, 11월까지 각각의 이슈들이 막 몰려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뭐라 하실 필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CDMO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월 달에 생물보안법 결과가 나오니까 나오죠. 한 10월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그때 전달에 열심히만 하면 된다. 한 달이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 결합 공부 뭐 익숙하니까. 그게 더 급하게 잘 네.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8월, 9월이 이제 뭐 알테오젠, 뭐 유황량의 이런 결과치가 또 나와요. 그러면 우리 지금 7월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해야죠. 지금 해야죠. 네,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보면 같습니다. 된다. 네. 이렇게 또 쉽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바이오 섹터 크게 보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봐야 되고 전달에, 그러니까 다가올 달에 뭔가 이슈가 있다면 그 전달에 미리 우리가 좀 공부를 해놓고 바라보면 좋다라는 또 투자 포인트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또 일단 우리가 유증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달만 해도 17곳의 상장사가 유증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또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유들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던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유상증자를 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돈이 없어서죠. 그럼요. 네, 돈이 없으니까 부도내기 싫어가지고 주주들한테 돈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본을 기존 주주한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받는 유상증자는 주가가 하락하기도 합니다만은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좀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 몇 개 기업이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급등세를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3자 배정이라는 것이죠.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고 또 가격도 그때 당시 가격대였습니다. 한 23,800원인가요? 그 정도 가격에서 그러니까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나다 보니까 보통 제3자 배정을 하게 되면 현재 주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원래 현재 가격에서 했고 또
제3자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뭔가 회사에 어떤 비전이 있으니까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ABL바이오가 어떤 자금적인 어떤 부담감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CDMO 관련해 가지고 뭐 인수 얘기도 있고 뭐 투자 계획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또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 그 에이프릴 바이오인가요? 네, 에이프로젠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도 모회사 에이프로젠으로부터 유상증자를 좀 자금 수요를 하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했었는데 다만 에이프로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설 투자용인 것인지 물론 회사에서는 시설 투자용이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보유 현금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그 전에 주가가 좀 회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라면 이게 꼭 바이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부정적인 것이고 앞으로 어떤 성장 사업 부분 그렇다고 해서 또 성장 사업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뜬금없이 뭐 어떤 회사가 아무런 그 연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개발도 한 적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료 회사가 갑자기 우리 바이오합니다 하면서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뭐 혹은 뭐 배터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유상증자 한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원래 사업을 잘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신규 투자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라면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사례가 간혹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매일이 그런 게 아니라 간혹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금 수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통해서 자금 회수가 됐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관련해서 유증 관련된 거는 이런 일하기 그리고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유증은 또 그래도 좋게 볼 수는 있지만 다른 신사업 하지도 않았던 사업들을 가지고 또 유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유념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또 5년간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분야 M&A 규모가 굉장했습니다. 1328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거의 뭐 희소질환, 항체, 비만 기업 M&A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빅파마 M&A가 속도를 좀 올리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살짝 좀 얘기도 해주시긴 했지만 제가 그랬나요? 네,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우리가 기업들이 갑자기 안 하던 걸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갑자기 다른 회사를 이렇게 탁 뭔가 투자를 해서 가져오려고 한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할 때 혹은 잘 돼가는 산업들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실제로 처음부터 이제 뭐 바닥부터 다시 만들어 올리는 것보다 잘 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 회사들이 꽤 많죠. 많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덩치를 막 키워가고 있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우리가 성장성이 좀 떨어지니까 여기서 안전하게 캐시카우가 나오지만 그 이상의 뭔가 바라볼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중요한 거는 연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저는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라나는 게 멈췄어요. 그러면은 실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주가가 꼭대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M&A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바꾸는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네. 미국의 이 코스알엑스를 인수를 딱 하면서 화장품 쪽에서 완전 탁 턴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M&A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특허에 대한 만료,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약간이나 막 압박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거 기존적인 걸로는 좀 해결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잘 되고 있고 우리가 기술력이 있고 좀 성장성이 높은 거를 이렇게 좀 투자를 해야겠다. 왜? 그들은 돈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덩치를 키워나가고 새로운 신약 라인들 그리고 커지는 시장에서 또 선도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M&A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주목되고 있는 쪽 중에 하나가 이제 ADC 쪽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막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업계의 지각 변동이 나온다라는 거고 또 바이오시밀러 시장들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연관되어 있어서 뭔가 모멘텀을 가지는 기업들은 다시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꿈과 희망을 찾아서 또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생기는 그쵸, 거죠. 그쵸. 그게 네. 이제 산업에 대한 이렇게 좀 활성화를 만들어주는 만들어줄 거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요. 네. 이렇게 모멘텀이 많지만 만약에 지금도 반도체 뭐 물론 이제 주도주들도 가고 나머지도 가지만 만약에 특정한 종목 예를 들면 ACLB나든지 아니면 알티오젠 같은 종목군들이 이렇게 기세를 못 펴냈으면 유한양행, 오스코텍 지금 이렇게 막 신고가 다 갱신하는 종목군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불과 몇 달 전만 가더라도
이렇게 안 간다고 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특정 산업군에서 대장주들이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이슈 플레이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같이 곁들여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M&A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그런 기조를 만들어내는 그쵸, 거기 그쵸. 때문에 상당히 투심적에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M&A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하반기 ABC 기반의 성장 동력 확보를 좀 주목해 보자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고 일단은 또 섹터 내에서 바이오는 대장주가 가야지 관련주들도 좀 같이 가는 힘을 받는 습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알테오젠 얘기를 해서 또 알테오젠 얘기를 안 들어가 볼 네. 수가 없어요. 에코프로를 제치고 시총 2위 등극이고 네. 또 HLB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에코프로가 뭐 여기저기 지금 터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HLB 추격에도 또 에코프로 밀리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에코프로의 앞날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좋을 만한 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의 판매가 늘어나지 않았냐 하지만 늘어난 게 뭐 몇십만 대 늘어난 게 아니라 몇만 대 늘어난 거고 그 늘어난 것도 결국엔 가격 할인 정책 또 금융 리스 금리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거라는 거죠. 전기차 시장은 아직은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또 전기차가 판매가 잘 되려면 가격이 인하돼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이 하락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글쎄요, 저는 에코프로 이제 고성능 배터리 쪽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속 충전이라든지 거리를 오래 멀리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들어간 첨가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ESS 쪽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ESS 쪽으로 어떤 관심도 이런 건 충분히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전통 배터리 쪽 뭐 양극재, 음극재는 작년에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죠. 그것이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인 거고 사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라든지 뭐 ESS가 아니면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배터리의 어떤 드라마틱한 반등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좀 싸다 저점이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 이걸로 주가가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의 드라마틱한 반등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에코프로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는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한다면 지금 또 볼만한 그런 하반기에 바이오주는 뭐가 있을까? 종목들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이 보는 또 원픽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그럼 먼저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수 앱지스, HK 이노엔, 파미셀, 한미약품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창원 본부장님의 원픽 종목은요. 네, 알테오젠이 주인공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사실은 좀 계속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신규 진입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좀 저 같은 경우는 무섭거든요. 그렇게 치면 지금 바이오에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럼 왜냐면 지금 네. 다 52주 신고가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경우에서는 저는 알테오젠이 사실은 조금 추세도 약간 이탈하고 약간 사람들이 이제 지금 좀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는 건가요? 이럴 때가 기회다. 이럴 때가? 네, 사실 토픽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저번에 없을무로 한번 정평을 했잖아요. 네. 이번엔 달을 또 한번 해볼까. 많다. 많다. 원픽이 많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또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줏대 없어 보이니까 제가 알테오젠을 좀 선택을 했고요. 일단은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산업에서 가장 먼저 선두로 치고 온 종목에서의 좀 이런 모멘텀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 로열티를 3%로 보느냐 4%로 보느냐 5%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전 개인적으로 5%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한 10만 원대부터 계속 좋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그렇게 친다면 지금보다 목표 주가가 훨씬 더 높아져야 돼요. 그쵸. 앞자리가 지금보다 더 바뀌어야 되거든요. 일단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파이프라인도 한 6개 정도 오픈이 되어야 될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키트로다 SC 그 부분에서의 좀 모멘텀인데 물론 그 시기에 딱 정확하게 맞춰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일부 조금 매수하실 수 있는 물량만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딱 길이 열리게 되면 네. 이거는 뭐 매출단에선 정말 엄청나게 크게 이제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보다도 훨씬 더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신약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 기대감만 보더라도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이렇게 좀 주가가 올라가다가 20선 이탈하고 특정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좀 횡보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3, 4, 5월인데 저는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모멘텀 자체가 8월, 9월 달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또 오픈이 되기 때문에 네. 한 두어 달 정도 기간 조정은 좀 거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기회다라고 보시면서 그때 그렇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급등할 때 우리가 과연 포트로서 이 모든 비중을 실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소위 말해서 타짜 엄청나게 매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은 그렇게 못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눌림의 기회가 왔을 때 차곡차곡 분할로 이제 상황을 보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정 이제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좀 강조하고 다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커버 내용이나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커버가 일단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온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패시브 자금도 쏟아져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과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신약에 대한 규모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52주 신고가인데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 고점 대비 한 10% 정도는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하락 부분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뭐 평균 단가도 상당히 좀 괜찮게 모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일단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관점으로 알테오젠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너튜브에도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무지개님도 좀 물려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이클님은 눌림 목에 분할 매수하는 건가요 하시는데요. 박스권 매매 하시면서 패시브 자금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알테오젠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팩주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저는 또 전문가님의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도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바이오 섹터 내에서 또 토픽 하나를 뽑아주신다면 좀 어떤 종목 괜찮다라고 보세요? 저는 뭐 오스코텍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한양이 오스코텍. 이번에 렉나자 관련해서 FDA 승인을 받는다라면 오스코텍이 바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슈 이벤트를 좀 기다려 본다라면은 충분히 유한양의 오스코텍 모두 좀 주목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사실은 뭐 지금 바이오주들이 좀 비싸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뭐 삼천장제약도 많이 오른 기분이 있고 뭐 펩트론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바이오 섹터는 약 하나만 개발 제대로 해도 그러면 잭팟 터지죠. 그렇죠. 주가가 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있는 기업은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겠지 한다면은 못 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한양행 유창희 대표님 원픽주였습니다.